다 못 보고 죽을 순 없잖아. 안녕하십니까, 현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병규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고른 거는 준경상님. 네, 준경상님 홍콩 영화 2탄입니다. 홍콩 네. 영화 1탄은 천민밀이었고 오늘은 준경상님을 리뷰하는데 일단은 이번이 몇 번째 보신 건가요? 이 영화를 두 번째. 두 번째인가요? 네, 엄청 어렸을 때 한번 봤어요. 네. 저는 이 영화 천민밀에 이어서 처음 보는 영화거든요. 일단은 거두절미하고 평점부터 바로 들어가시죠. 먼저 하실래요? 아니면 저 먼저 할까요? 먼저 하세요. 저는 이 영화 4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점. 정말 오랜만에 4점 넘었다. 일단 3점 하겠습니다. 3점? 네. 너무 짠데? 3점. 3점? 오케이. 네. 네. 뭐 제가 3점을 준 이유는 아마 얘기를 하면서 좀 얘기를 하고 제가 3점을 줬는데 마지막에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란 표현보다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네. 저는 이거 더 올라갈 여지가 남아 있는 작품이긴 합니다. 네. 저는 뭐 아까도 뭐 선생이랑 이거 찍기 직전에 좀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저는 뭐 너무 좋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고 솔직히 4점도 좀 짜게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는데 일단은 4점으로 저도 스타트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키워드 잠깐 얘기하기 전에 이 영화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면 이 준경상님은 사실 많은 팬분들이 좋아하는 작품이고 특히 더 이 작품을 정말 이 1990년대에 가장 멋있는 로맨스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멋있게 만들어진 로맨스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많은 팬들이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이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그거를 바라보고 많은 팬들이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싫어하는 팬들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호불호가 또 많이 갈리기도 해요. 물론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너무 이제 화면만 이쁘게 만들었다. 스토리는 좀 몰입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고 뭔가 영화인들에게 있어서는 살짝 좀 반반 갈리는 호불호 갈리는 영화긴 하는데 왕가희 감독 작품이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뭐랄까 정말 이 느낌을 좋아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진짜 대체 불가능한 원앤온리가 되는 영화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홍콩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작품을 원탑으로 뽑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와 근데 저는 좀 많이 제가 편견에 좀 많이 좀 사로잡혀 있었구나라고 느낀 거를 이번에 홍콩 영화를 화양연화부터 시작해서 화양연화, 천민밀, 그다음에 준경삼님까지 이렇게 딱 보면서 와 내가 너무 편견에 갇혀 살았구나라는 거를 너무 여실히 깨닫고 지금 있습니다. 진짜 너무 좋은 영화를 너무 늦은 나이에 본 느낌이에요. 어쨌든 뭐 이 영화를 잠깐 소개를 하자면 이제 1994년도 홍콩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네이버 그냥 소개글을 쭉 읽는 건데 뭐 내 사랑의 유통기한은 만년으로 하고 싶다라는 명대사가 있죠. 만우절의 이별 통보가 거짓말이길 바라면서 술집을 찾은 경찰 223 둘둘3이 있는데 이제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술집에 들어와서 금발머리를 가진 여성분을 바라보고 사실 여성분을 바라보고가 아니라 그 술집에 지금부터 들어오는 첫 번째 여인을 내가 좋아하겠다라는 좀 망상이라고 하니까 이걸 뭐라 해야 될까? 뭐 다짐이죠. 다짐을 했는데 그 이제 인물이 금발머리의 마약 밀매상이었고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1편이었어요. 네, 1편. 그 2편이 더 있어요. 영화는 총 2개의 편으로 나눠지는데 2개의 편에서는 이제 경찰 663과 함께 그 이제 페이라는 점원이 있죠. 그 점원과 함께 만들어낸 로맨스고 이 2개의 내용은 사실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영화 내에서는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토리가 완벽하게 독립적인 2개의 이제 영화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게 감독이 해석하기로는 이게 이어져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그 금성무와 이제 왕페이가 중간에 정말 스치는 그러니까 1부와 2부의 이제 교차점이 되는 그 장면이 이제 홍콩 사람들 그리고 도시 사람들의 인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해요. 모두가 이렇게 스치듯 지나가면서 살고 있다. 팔부대 찢기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어쨌든 연결은 있지만 독립적인 스토리다.
심지어 이 영화는 1부와 2부가 나눠져 있다 말씀드렸는데 1부를 찍은 사람과 2부를 찍은 사람이 또 다릅니다. 그래요? 예. 나 이거 몰랐는데. 1부를 찍은 사람은 유위강 감독님. 촬영 감독이 촬영 감독이죠. 아, 네. 진짜 감독님 이제 네. 이제 왕조이 감독님이 왕가이 감독님이 이제 감독이고요. 네. 촬영 감독님이 다르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조금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내용을 이해를 잘 못했다. 네. 이거 내용을 이해하려고 보면 안 돼요. 이 네. 왕가이 감독 영화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A라고 말하면은 막 이게 B인가 C인가 고민하지 말고 그냥 A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어떤 의미로 제가 얘기하는지는 알 거예요.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내용적인 스토리적인 부분만 스토리가 보면 없어요, 사실. 스토리가 있는 영화도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게 참 드라마를 그러니까 영화가 총 길이가 103분이거든요. 네. 쉽게 말하자면 그 당시 치고 또 그 당시에는 그래도 좀 영화 긴 편들이 많았으니까 2시간짜리들이 있었을 텐데 103분이면 1시간 40분짜리인데 그걸 또 심지어 2개로 나눴어요. 그 내용이 한 편당 그 드라마 한 편 정도 되는 스토리여서 그쵸. 뭔가 다 담아내기가 어려웠겠죠. 예. 그리고 영화를 보다 보면은 또 스토리가 이게 지금 뭘 얘기하자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좀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스토리 자체는 근데 그냥 정말 뻔한 스토리긴 해요. 유통기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일부에서는. 그렇죠. 네, 일부에서는 유통기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제 여자친구한테 차인 금성무 이제 둘둘삼이 이제 여자친구를 잊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사랑의 유통기한이 만년이었으면 좋겠다는 명대사를 남긴 것과 마찬가지로 좀 사랑의 유통기한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그냥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그 자체가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더 없어. 결국 마약 밀매상이었던 임청아는 결국 자기가 뭐 좋아했는지 아니면 자기를 배신했기 때문에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보스를 죽이고 그냥 그 상태로 영화가 끝나버리니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대본을 쓰다 보니까 또 좀 자료를 조사해 보다 보니까 이 영화가 그 당시 이제 홍콩이 영국령에서 영국과 이제에서 좀 독립을 하게 되는 기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쵸. 그때 시대상을 조금 반영한 메타포를 사용한 영화다. 그리고 이걸 또 사랑으로 메타포한 이런 영화다라는 해석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부를 보면은 시작할 때부터 좀 되게 정신없이 어떻게 보면 흘러가잖아요. 타임레스 기법이라고 하시죠. 아까 타임레스 기법도 있고 막 좀 영화 전반적으로 막 정신없고 막 좀 뭔가 복잡하고 그런 거를 좀 보여주는데 이게 아까도 현생이 말했지만 1994년이면은 이제 1997년에 홍콩이 독립하는데 그때까지 3년 남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홍콩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 그러니까 이제 중국한테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중국은 또 공산주의 체제고 이게 어떻게 자기한테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모르는 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불안감, 그리고 1999년에는 노스트라다무스가 또 세계가 끝난다. 세계가 종말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했던 거였기 때문에 더없이 이제 혼란스러웠던 이제 상황을 조금 영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영화에 좀 각각 보여주는 촬영 기법이나 장치에서 많이 좀 보였던 것 같고요. 그 이제 뭐 타임랩스도 맞는 표현일 텐데 아마 제가 이제 좀 찾아봤는데 스텝 프린팅이라는 표현을 쓴대요. 네네. 이제 그러니까 필름을 촬영할 때 프레임이 건너뛰거나 이제 반복 인하를 해갖고 움직임을 좀 잔상처럼 흐리게 만드는 뭐 이런 건데 우리가 뭐 타임랩스 같은 거 보면 이제 네. 뭐 되게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주인공이나 몇몇 장면에서는 그 주인공은 그냥 그 타임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뒤에 장면들이 엄청 빠르게 지나가는 이런 장면들이 조금 좀 섞여 있고 당시 치고는 뭐 저희가 이게 바로 들어갈 것 같으니까 키워드를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엔 지금은 그냥 미장센이라는 미장센. 키워드를 한번 네. 잡아보고 저희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촬영도 그렇고 굉장히 저희가 리마스터 버전을 네.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4K로 조금 화질을 좀 좋게 만든 버전. 오히려 이걸 더 봐서 그런지 미장센이 더더욱 더 이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이게 그냥 필름 영화로 된 버전을 봤으면은 그냥 좀 옛날 촬영 기법이네 하고 넘어갔을 텐데 저는
이 영화의 처음 그딱 그 장면 타임랩스를 보자마자 음. 이거 분명히 되게 구닥다리 기법인데 뭐야? 음. 왜 이렇게 이거 세련됐어? 뭐야 이러면서 영화를 딱 보기 시작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한테 맨 처음 이 영화의 시작은 정말 좀 경이로움, 음. 의아함 음. 딱 그 자체였어요. 어떻게 1994년도에 만들어진 영화가 지금 나온 영화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심지어는 앞서 나가 있다는 생각이 또 들긴 했어요. 네. 촬영 기법적으로만 봤을 때는. 네. 아마 그 스텝 플리핑이 이게 그 프린팅이 제가 알기로는 그 예전에는 그거죠. 필름으로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필름으로 촬영할 때는 아마 이 기법을 좀 많이 썼을 거예요. 스텝 플리핑. 그래서 옛날 영화들 보면 그런 게 조금 좀 많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확실히 뭐 이 기술을 써서 세련되다 이게 아니라 이거 자체를 너무 이쁘게 맞아. 만들었다. 이거 이거를 잘 음. 기술을 뭔가 이쁘게 잘 만들어 갔다. 그냥 이 처음 장면으로 어. 홍콩의 밤이 어떤지를 그대로 보여줘요. 네. 저는 이걸로 그냥 이 영화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게 홍콩의 뭐 야경이라 하면 제가 이제 장면을 좀 생각했을 때 뭐 네온 사인이 많다든지 이제 조금은 그 당시의 도시풍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도시풍을 굉장히 많이 담아내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조명 같은 거 많이 안 썼을 거예요. 조명 많이 안 자연광 써. 같은 자연광이야, 거의. 거가 대부분 많았을 것 같은데 물론 그렇다고 조명 아예 안 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뭐랄까 홍콩의 모습을 좀 온전히 잘 담아낸 것 같다는 생각. 특히 2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 같은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그런 모습들이 좀 있고 확실히 색감들이 좀 포인트 네온 사인 같이 이렇게 색감들이 있는 것들을 좀 쓰다 보니까 조금은 영화 자체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인물 이제 예를 들면 파란색 빛의 계열의 빛을 쓴다 이러면은 좀 더 뭐 그 특유의 느낌이 있고 뭐 붉은색을 쓰면 그 느낌이 있고 이런데 뭐 확실히 그런 포인트도 좀 잘 살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특히 일부 같은 경우는 어두운 장면인데 빛 같은 게 뭐 네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조금 더 그 캐릭터에 대한 좀 긴장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잘 유지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그 색감을 너무 잘 살린 것 같아요. 이게 음. 색감이라고 했을 때 그 금성무가 이제 과일 가게 앞에서 전화를 걸고 있는 그 장면에서도 그 붉은빛, 이제 오렌지빛이 유독 튀게 보였는데 저는 이게 왜 그런지 몰랐는데 저도 이거 영화 보고 나서 좀 찾아보니까 티렌 오렌지 기법 이런 또 컬러 그렇게 하는 촬영 기법도 있나 봐요. 그래서 오렌지빛으로 최대한 얼굴을 부각시키고 그래서 보면은 배경이 흰색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배경은 푸른색을 띠게 만드는 그런 배경을 써서 좀 배경은 차분하게 그리고 이제 인물이나 그런 거 부각될 수 있는 거 부각되게 이런 식으로 만든 촬영 기법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그런 기법인가 보다 했는데 그걸 일단 치차하고 그냥 영화 자체로 봤을 때 그냥 색감 자체가 너무 이쁘고 저는 임청아가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복도에서 담배에 불 붙이는 그 장면을 딱 보는데 여기서도 정말 그 작은 라이터 불빛으로 그렇게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내비칠 수 있다는 게 저는 이거를 어떻게 찍어야지 이런 분위기가 나는 거지 싶더라고요. 영화 자체로 그리고 이게 뭐 미장센도 미장센이지만 촬영의 구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 카메라의 화면 분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화면을 정말 적재적소에 인물을 잘 배치하고 인물에게 맞는 그 영역망은 딱 주는데 이 영역을 구분하면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 자체로 이 캐릭터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잘 설명해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기분인지도 설명해주고 있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와, 이 사람은 천재다.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제가 막 기억에 남는 이런 화면들은 뭐 유리창에 좀 비친 모습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좀 확실히 촬영도 잘한 것도 있고 근데 저는 그 생각은 해요. 이거 4K 리마스터링 되면서 아마 좀 더 우리가 더 아름답게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제가 원본 영상을 예전엔 봤는데 예전에 본 것도 있고 이거 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노이즈가 끼니까 살짝 그 맛은 안 나요. 맛이 좀 안 나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맛들이 조금 맞아. 덜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리마스터링 하면서부터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좀 잘 표현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확실히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세련됐다라는 게
어찌 보면은 이제 제가 그냥 느낀 거 지금 같아요. 예, 지금 홍콩이 이럴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패션이나 이런 것도 더 유독 지금 같아요. 패션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어. 패션 자체가 이게 좀 사이클이 돌아서 그런지 이제 그 시대 이제 90년대 사람들의 모습이 촌스럽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죠. 30년 지났죠. 보통 10년 전이면은 10년 전도 10년 전이면 촌스럽게 느껴져요. 그래 10년 전 10년 전이면 촌스럽게 느껴지고 20년 전이면은 애매한 느낌이 들고 이게 유행이 계속 돌고 돌아서 맨날 레트로 하는 얘기가 한 3, 40년 전을 기준으로 해서 레트로 이렇게 풍으로 돌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좀 그게 좀 빨리 와서 2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Y2K가 202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것도 뉴트로라는 의미를 붙여요. 왜냐하면 레트로는 30년, 40년 전에 패션이 유행되는 걸 레트로라고 그러는데 뉴트로야. 왜 뉴트로야? 20년 전에 게 갑자기 유행을 타고 있으니까. 그 패션의 유행 사이클 너무 빠르게 돌아왔다. 이래서 뉴트로가 불리는 건데 뭐 정확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해석한 건데 근데 30년 전에 홍콩 사람들이 입었던 그 패션이 지금 당장에 우리가 입었던 패션보다 딸리는 게 없어요. 딸리는 게 없다기보다는 지금 트렌드에 오히려 더 맞고 맞다. 오히려 더 나아가면은 좀 더 세련됐어요. 그리고 금성무가 이제 와이셔츠 파란색 그거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한 그게 있어요. 빨간색 넥타이를 하는 그게 있는데 그 넥타이 그 좁은 노트라고 하거든요. 그 좁은 노트로 만들어낸 그 매듭 자체가 너무 세련된 거야. 나 이거 보면서 와 미쳤다.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세련됐어라고 하면서 봤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 더 잘 맞아서 우리가 더 세련되게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리마스터여서 화질이 개선됐고 그러면서 색감이 더 풍부하게 잘 보여서 우리가 더 세련되게 느끼는 걸 수도 있지만 트렌드가 이미 우리가 못 봤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세련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더 트렌디해 보이는 거고. 뭐 사실 뭐 화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리마스팅이 돼서 뭐 나아졌다 이거는 사실 뭐 기술적인 영역이 들어가는 거긴 한데 사실 뭐 패션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헤어스타일도 보면은 금성무의 그 헤어스타일을 봤을 때는 요새 사람들의 헤어스타일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요새 남자들. 왜냐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조금 금성무의 헤어스타일이 옛날 스포츠컷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스포츠컷에서 좀 더 기른 버전. 근데 요새 이런 머리를 다 하고 다녀요. 물론 이제 옛날에는 다 이거를 올려쳤다면 요새는 이제 그 다운펌 누르죠. 다운펌 누르기는데 그런 거 없이 요새는 바버샵에서도 그런 스타일링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한없이 세련돼 보이는 거야. 그래서 확실히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세련됐고 좀 지금 봤을 때도 되게 이게 촌스럽지 않다라는 느낌을 확 받아서 오히려 더 몰입도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거기 이제 안에서 금성무가 삐삐를 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 너무 앞에 장면들이 너무 세련되게 봐서 그런지 몰라요. 삐삐가 오히려 우리 때도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도 있었던 건데 삐삐가 오히려 세련돼 보인다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리마스터링 돼서 그 화질이 개선된 거 요소에 플러스 알파로 좀 뭔가 이런 부차적인 것들이 요새 트렌드에 좀 맞닿아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게 더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라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네. 일단은 제가 좀 느꼈던 거, 제가 좀 찾아본 거는 이 영화가 이제 한국에 이렇게 개봉이 됐을 때 굉장히 한국에서는 되게 큰 게 좀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 영화들에 대한 좀 이 좀 약했던 시절이고 90년대 이제 95년도 뭐부터 해갖고 2000년대 전까지 해갖고 근데 이제 중림성경이 나오고 나서부터 그 영화를 본 이제 한국 사람들이 되게 충격을 많이 받고 중경산림과 같은 작품들을 많이 찍으려고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도 확실히 그 당시에도 중경산림을 보고도 굉장히 멋지다, 세련됐다, 그리고 영화를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봐도 이렇게 느끼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정말 충격적이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이거를 화양연화를 봤을 때도 그렇게 느껴요. 와 이게 어떻게 그때 찍은 영화지? 30년 전에 찍은 영화지? 어떻게 이 영화가? 라고 느꼈는데 중경산림도 오히려 더 충격적이에요. 더 전 작품이거든요. 중경산림이. 근데 더 세련됐어요. 네. 그리고 양조위가 진짜 젊었을 때는
진짜 끝장났다. 바로 2부로 넘어가나요? 뭐 인물로? 바로 2부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2부 얘기로? 1부 이야기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막 섞어서 하고 그랬어요. 그래요? 네. 저는 1부로만 하고 있어요. 2부 바로 가시죠. 근데 그래서 저는 미장센 2부에 대해서 또 할 얘기가 좀 있어요? 할 얘기는 많죠. 네.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가죠. 네. 저는 양조위 씨도 굉장히 잘생겼다. 양조위 사실, 배우 잘생겼죠. 거기 있는 배우들은 다 와. 저 근데 금성무 배우가 너무 잘생겼던데. 너무 잘생겼. 좀 뭐랄까 이게 확실히 이 배우들이 이미지적으로 주는 포인트들도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아요. 너무 비주얼적으로 좀 맞아. 매우 이제 괜찮고 또 왕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또 느낌의 캐릭터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되게 매력적인 여자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등장인물 얘기해서 저도 좀 더 얘기하자면은 1부에서 이제 임청아와 이제 금성무가 바에서 둘이 취해서 서로 부대끼는 장면이 있어요. 부대끼면 서로 막 기대고 있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도 색감 연출이 그 주황빛으로 해서 그 뭔가 뭐랄까요, 좀 태폐적인 느낌도 나면서도 조금 더 아련한 느낌도 주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금성무의 얼굴이 한몫을 합니다. 근데 저는 임청아 배우도 한 30대 정도의 배우인 줄 아는데 금성무와 나이 차가 20살 차이 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50년대 배우거든. 50년대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청아 배우가 그때 당시 그러면 금성무가 22살에 그 중경상을 찍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한 40 정도 되는 나이 차가 되는 건데 40이었을 때 찍은 거니까 한 20살 넘게 차이 나는 건데 이걸 봤을 때도 딱히 그렇게 큰 나이 차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뭔가 영상미가 정말 좋았다라는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양조위 등장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저는 양조위 등장신을 짤로만 봤어요. 짤로만 봤던 사람이 여지까지 30년 평생을 짤로만 봤는데 이게 왜 짤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회자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양조위가 뚜벅뚜벅 걸어오면서 딱 모자를 벗고 한번 쓱 이제 전체 얼굴이 이제 풀샷이 아니죠. 그냥 영화 그 화면 자체 꽉 차게 나오는데 내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저 눈빛 보면 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사실 양조위 배우가 나이가 좀 들었을 때 본 이제 한때 굉장히 스타였다라고 했던 그 때가 아닌 좀 나이가 든 얼굴들을 보고 자란 세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 그 배우가 이제 중후함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데 젊었을 때가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기도 하고 궁금해한 적도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이번 영화를 보니까 진짜 슈퍼미남이더라고. 슈퍼미남. 저는 그 장면이 왜 사람들이 끊임없이 회자가 되는지도 이제 너무 여실히 깨달았어요. 그냥 그 걸어오는 장면, 어둠 속에서 걸어오면서 이제 가게 안에 들어와서 빛을 받는 그 장면부터 모자 벗고 그냥 아련하게 쳐다보는 그 눈빛까지 모든 게 진짜 다 이것만으로도 하나의 작품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양조위 얘기도 많이 했지만 사실 왕페이 얘기도 왕페이 저 진짜 네 하시죠. 저 왕페이 씨 얘기 너무 많이 너무 좋았어 갖고 영화 보는 내내 저는 사실 이거를 준비하면서 알았던 건 왕페이 씨는 사실 배우가 아니라 가수였다. 사실 저는 왕페이라는 이름은 들어봤어요. 그래요? 네, 사실 저는 이 분이 왕페이인지도 몰랐고요. 왜냐면 왕페이라는 가수가 되게 유명한 건 알았는데 그래요? 이분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여기 이름이 페이로 나오잖아요. 그냥 그대로 페이로 나오잖아요. 페이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름을 쓴 거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그 유명했던 왕페이가 맞았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좀 몰랐는데 어쨌든 이분이 되게 유명한 가수고 심지어 연기 생활을 그리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연기 생활은 자기 연기자가 아니다라는 타이틀 조금 생각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수 생활을 더 연연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근데 가수로서도 굉장히 대성공한 세계적인 가수죠. 네. 세계적인 가수인가요? 네, 세계적인 가수는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유명해져.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이유 정도 되는 클래스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꽤나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슈퍼스타로 알고 있고 저도 이제 막 노래를 막 들어보고 그런 건 아니어서 뭐 어느 정도의 레벨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아이유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이유가 40대면은 이 정도 타이틀 느낌일 것 같긴 한데.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찾아보면서 안 건데 수상 엄청 말도 안 되게 많아요. 뭐 무슨 상 받았다는 다 있어요. 심지어 매년 상을 5개씩은 받아가지고. 오. 제가 막 찾아본 거는 뭐 1989년부터 이제 신인상을 받으시면서 그 이제 뭐 2001년 때까지 뭐 상을 쓸어 담습니다. 예. 그냥 쓸어 담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가수로는 아주 대단하신 대단한 업적을 업적을 남기신 가진 분이시군요. 근데 준경상님에서 연기를 그렇게 한다? 저는 준경상님에서 이 페이라는 사람이 가수인 걸 몰랐는데 연기를 너무 잘하다. 뭔가 그런 천진난만한 순수한 역할의 배역을 너무 잘하는데 그 계속 양조위한테 꼬리치는 장면 있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그냥 꼬리치는 꼬리치는 거 알겠는데 너무 순수하게 꼬리치는 느낌인 거야. 이게 막 모른 척 일반 막 새침대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장면으로 막 있잖아. 이렇게 양조위한테 다가가는 모습, 와, 이 사람 연기를 정말 매력 있게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인 이상형은 쇼컷이 잘 어울리는 여자거든요. 물론 요새 시대상으로는 맞지 않는 이제 이상형이긴 한데 요새는 쇼컷을 하신 분들이 뭐 이게 또 성급한 일반화에 오를 수 있겠지만 좀 위험한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좀 그렇게 얘기를 못 하는데 요새는 어쨌든 저는 옛날부터 쇼컷이 잘 어울리는 여자를 매우 좋아했었는데 이분이 딱 이제 그 타코집, 타코 아니야, 그 케밥집, 그 뭐 샐러드집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를 딱 들어와서 금성과 눈 마주친 그 장면을 딱 봤을 때 기억해 생겼다. 그런데 사람이 이게 연기를 하는 장면을 보면 볼수록 사람의 매력이 탕탕탕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혼자 노래 크게 틀어놓고 막 소주통 담고 이런 장면들이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나와서 저는 이거 보면서도 그냥 기분 좋아졌습니다. 뭐 왕페이의 연기는 뭐 사실 좀 제가 느꼈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캐릭터가 좀 일반적인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매우 일반적인 캐릭터는 아니죠. 일반적인 캐릭터도 아니고 그 당시라고 해도 일반적인 캐릭터가 아닐 텐데 제가 느낀 거는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캐릭터를 표현하는 건 진짜 어렵다 생각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캐릭터는 자기가 만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의 인터뷰를 제가 예전에 몇 개 한 본 적은 있어요. 오히려 왜냐면 3대 상상해내지 못하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들었을 때 살짝 좀 반박하고 싶은 거는 뭐든지 기준이 하나 있는 게 편해요. 근데 그럴 수 저도 근데 그게 편하죠. 편한 건 그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아예 뉴는 어려워요. 그죠. 뉴를 그래서 만들어낸 사람들이 존중을 받는 이유도 없었던 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존중받는 거예요. 왜냐면은 있었던 거를 다르게 표현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그건 좀 쉽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뉴는 어려워. 왜냐면은 이 뉴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뉴는 정말 엄청난 부담감에 따르거든요. 이게 제가 뭐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고 있어서 더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기준이라던가 뭔가 하나의 그러니까 기댈 곳이라고 하죠. 뭔가 제 입장에서는 좀 기댈 곳 하나라도 있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럴 때 그냥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조금 이렇게 해서 비틀어서 사용했어요, 비틀어서 디자인했어요라고 하면은 좀 익스큐즈하고 넘어가요. 그래 그런가 보다. 잘 만들었네 이러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뭔가 제 느낌이 정말 너무 좋아서 이게 너무 이뻐 보여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네가 뭔데라는 소리 들어요. 근데 이거를 어쨌든 끝냈을 때 네가 뭔데라는 생각이 안 듣게 이렇게 연기를 했으면은 이 사람은 정말 천재가 잘한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있어요. 그 일반적인 대상이 있는 상태에서 연기를 하는 거는 조금 뭐랄까요? 그 캐릭터를 너무 똑같이 표현하면 그것도 조금 너무 개성 없다, 뭐 특색 없다 이렇게 표현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조금 자신의 스타일을 잘 묶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런 캐릭터는 사실 이거를 어느 기준점에 맞춰놓고 연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때 당시가 아마 그래도 연기를 하시고 나서가 한 4년에서 5년 정도밖에 안 지난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런 캐릭터를 너무 매력 있게 잘 만들어냈다는 게 굉장히 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게 뭐 본 사람들의 평이 또 많이 갈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페이가 어찌됐든 스토킹을 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스토킹 남자 집에 무단 침입해서 막 자기 물건을 막 그거 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보면서 뭐야 지금 따지면 스토킹인데까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불쾌하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이 장면을 보고 페이가 이렇게 집을 바꾸고 그러는데 불쾌한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그동안 양조위가 정말 바보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렇게 바뀌는데 저걸 왜 아직까지 눈치를 못 채는 거야? 이 생각을 했어. 근데 어찌됐든 간에 페이라는 역할을 이렇게 소화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불편해 보이는 스토킹과 이런 것도 사랑스럽게 표현을 했다라면은 저는 이거는 정말 그 캐릭터 해석도 잘하고 본인이 연기도 그만큼 잘 소화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뭐 매력적인 캐릭터죠 페이는. 그래서 저는 인상 깊게 본 건 오히려 더 2부 같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뭐 1부를 보면서는 앵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갑자기? 뭐 이런 식의 좀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찌 이런 느낌을 알고 2부를 보니까 오히려 2부가 좀 더 내용이 좀 이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이 드라마의 그 1부와 2부를 굳이 나눠서 한다면 2부 내용이 좀 더 나한테 와닿았다. 1부보다는. 근데 그게 오히려 그게 맞는 거일 게 2부가 좀 더 스토리 쪽으로 이어지는 게 많긴 해요. 왜냐면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1부 자체는 저는 그냥 1부를 다 보고 난 다음에 2부 이어질 때 1부와 2부가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금성무와 이제 페이가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 페이가 저는 임청한 줄 알았어요. 뭐 그렇게 그죠, 그럴만 하죠. 결국 뭐 그 1부 2부가 아예 별개의 스토리니까 뭐 응어치 차더라도 이거 자체가 이제 2부를 보면서 보는 와중에 1부에 들었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해봤을 때 1부는 하나의 영상미로만 봐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대사로 할 말은 다 했어요. 그냥 숨겨진 건 별로 없어. 그냥 대사에 나왔던 게 끝이야. 유통기한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막 물음을 던지는 사랑에 대해서 유통기한이 막 만년이면 좋겠다 막 그런 걸 보여주는 게 그게 그의 스토리 전부인 건데 그거를 정말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간단한 그런 뭔가 이야기를 최고의 그림책으로 만들어낸 느낌. 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2부는 그와 반대로 물론 2부도 영상미가 뛰어납니다. 2부도 뭐 미장센이며 뭐며 영상의 촬영적 구도며 이런 게 다 뛰어나요. 뛰어난데 2부는 그래도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의 스토리를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2부가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참 이게 이 얘기가 바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스토리라는 키워드를 다시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참 이게 사실 뭐 내용이 좀 연결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내용은 연결 하나도 안 돼요. 그냥 아예 별개의 스토리입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제가 1부를 보고 나서 느낀 점은 사실 그때는 1부와 2부가 나눠진다는 생각 몰랐으니까 우리도 못했으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하고 봤으니까. 근데 1부를 보고 나서 제가 이제 느낀 점은 이 영화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가 잘 모르겠다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나? 그리고 그러면 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걸 보니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어느 정도의 이야기거리들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상태로 끝까지 봐요. 근데 2부를 보면 또 2부는 완전 생뚱맞은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1부와 전혀 연결되지 않은 지점들로 그냥 얘기가 풀어져요. 그러니까 뭐 다시 제가 이제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느낀 점은 1부를 다시 보고 싶은데 1부가 내가 지금 뭘 놓쳤나? 왜냐면 1부를 보면서는 뒤에 내용이 나오겠지. 뭐가 나오겠지. 그게 밖에 본 거야. 근데 보고 나니까 답이 없어. 답이 없는. 아니 이게 저는 왕가희 감독 이 작품이 또 하나 좋은 게 굳이 이야기를 애써서 풀어내지 않으려고 해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서사만 있고 스토리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웠어. 저는 오히려 그래서 좋았어요. 스토리를 안 따라가고 그냥 이 영화라는 거를 오롯이 그냥 저는 감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저도 물론 머리하고 막
해석하고 이런 거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긴 음. 한데 이게 그런 걸 철저히 배제하고 그냥 순전히 감상이고 즐기자라는 마인드로 그거를 보게 되니까 오히려 이 영화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굳이 막 어디서 막 해석을 하려고 막 머리 싸매는 게 아니라 정말 오히려 그때보다 영화 장면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영화 장면에 감탄을 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아, 나는 이런 영화가 더 좋구나, 나는 이런 영화를 더 좋아하는구나를 좀 더 저는 알게 된 게 이번에 왕가희 감독 작품을 보면서였는데, 하여튼간에 스토리가 그렇게 중요한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영화 한 장면을 그냥 눈으로만 탐닉해서 보면 되는 영화예요. 그 사실 서로 연결되지 않은 두 개의 좀 옴니버스 구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옴니버스 구성의 구조인 것 같은데, 뭐 사실 뭐 굳이 1화의 뭐 얘기들을 조금 살펴보자면 뭐 유통기한이 5월 1일까지 되는 통조림을 파인애플 통조림이죠. 매일 사오면서 이제 전 여친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스토리고, 거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금발 가발을 쓴 여성을 이제 뭐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분과 이제 작은 러브 스토리가 생기기는 하는 얘기인데, 러브 스토리까지는 아니고 뭐 또 뭐 썸 금성무의 탄다 정도 해야 되나? 아니, 금성무의 일방적인 일반 짝사랑으로 짝사랑으로 끝나는. 뭐 한데, 뭐 굳이 제가 1부에서 그냥 느낀 포인트는 결국 유통기한이 2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뭔가 시간에 관련된 거, 뭐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에서 1년 정도 이렇게 이런 시간의 제한이 있는 거 봐서는 뭐 시간이랑 뭐 유통기한 정도는 아니어집니다. 아예 다른 이야기예요. 저는 그러면 이거를 연결하는 순간부터 오히려 영화 해석이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내용이 비었는데 왜 내용이 비었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영화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저는 뭔가 의미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통조림도 그렇고 시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 뭐 이 두 개가 뭐 공통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되게 부끄러울 정도의 그냥 하나 얘기해 보면, 이거 캘리포니아에서 뭐 1년 정도 뭐 그것도 있고, 그리고 기다리잖아요. 기다림이라는 그 시간도 되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뭐 시간 정도, 그러니까 유통기한도 어떻게 보면은 그 그쵸. 기간이라는 거잖아요. 리밋 데드라인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게 결국에 로맨스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뭐 이제 시간을 두고 로맨스 얘기를 꼭 하면 그 얘기가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은 사랑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근데 이제 그 일부의 이제 금성무의 초반 얘기가 좀 그런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그거는 좀 맞게 해석한 거예요. 이게 저는 이거 봤을 때 뭐 굳이 연결점을 찾기보다는 1부는 엔딩이고 2부는 시작인 느낌이 좀 그렇게도 뭐 시작으로 느낌도 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유통기한이랑 자체가 엔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부는 전반적으로 엔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2부는 보딩 패스라는 거를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보딩 패스는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이제 1부에서는 금성무가 차인 여자를 잊는 과정으로 시작하는 반면 2부는 양조위가 여자친구가 차이하면서 그 차였을 때에서 다시 새로운 시작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부는 보딩 패스도 있고 해서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은 사실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뭔가 그 의미를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것도 있죠. 아까 뭐 얘기했지만 남자는 결국에는 이걸 그냥 일부의 금성무는 이거를 해결을 한 건가요? 어떤 걸요? 임청아를 이렇게 삐삐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생일 축하해 멘트가 나오면서 그게 해결이 된 건가? 뭔가 엔딩을 잘 끝낸 건가? 잘 끝낸 거죠. 그게 잘 끝낸 건가? 그러니까 이 임청아가의 생일 축하의 멘트를 들으면서 자기가 이제 자기한테 막 그 차였을 때 슬픈 감정을 다 털어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 희망을 얻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서 받았던 조그만 자그마한 위로의 한마디. 자기가 생일한 걸 얘기했는데 그거를 기억하고 그거를 연락해서 메시지를 남겨준 그 한마디로 다시금 이제 새로운 출발을 향해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거에서 뭔가 임청와의 관계가 뭔가 지속됐다라기보다는 이걸로 인해서 그냥 금성무는 금성무 나름대로 이제 한 걸음을 더 내딛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뭐 그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부분에 좀 공감을 좀 하는 것 같고, 저는 그 통전은 5월 1일 있잖아요.
미련이다. 미련이야. 그러니까 근데- 자기의 미련을 그렇게 표현한 거야.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보여줬잖아요. 그 맥도날드에서 혼자 햄버거 먹는 거. 저거 그거 뭐라고 아까 내가 뭐라 했지? 진상이라 해나? 뭐 하여튼 하여튼 그런 좀 찌질함을 나타내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저게 뭐 하는 짓이야. 궁상. 지질이 궁상이라고. 그러니까 지질이 궁상. 딱 좋은 표현이다. 그러니까 지질이 궁상이라고.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맥도날드 앞에서 이거 먹고 있는데. 근데 그와 별개로 맥도날드는 빨간색 그 맥도날드 표시가 이게 영화를 보고 나서 그렇게 네이징 된 걸 수도 있지만 그게 매력적이네. 저는 좀 이 영화에서 좀 1부에서도 있고 2부에서도 사실 좀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한데 그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뭐 이게 사람의 로맨스에서는 사람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돌려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뭐 방금 우리가 얘기했지만 통조림의 유통기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오히려 막 제가 미련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게 오히려 보면 그리움을 좀 표현을 하는 거를 메타포로 쓰는 뭔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서 더 멋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것들을 좀 잘 숨겨놨던 게 뭐냐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수건이 뭐 운다라 했나? 집이 운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이분은 메타포의 그냥 집약체예요. 근데 오히려 이런 표현들이 더 사람들한테 이 감정, 이 영화에 대한 몰입도를 좀 주는데 아름다운 대사와 함께 아름다움을 보여주니까 스토리적으로는 조금 아쉽더라도 이어지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앵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근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조금 뭐 몰입 있게 계속 봤던 것 같긴 해. 집이 운다. 뭐 그걸 비누 뭐야? 비누가 뭐 살이 점점 야위어졌다. 너 왜 이렇게 야위었니? 이러고 인형을 보고서는 너 왜 이렇게 힘을 못 내니? 그녀는 그래도 금방 돌아올 거야. 씩씩하게 지내야지 이러면서 이런 모든 과정이 양조위가 자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말해주진 않는데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보여주면 간접적으로 말해주죠. 그러니까 그래서 참 이게 좀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이게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뭐 집이 왜 울어? 그럼 좀 비누가 야위였다고 뭐 그런 걸 해. 근데 이해는 되잖아. 그 감정이.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오히려 진짜 중경사님 같은 영화가 진짜 표현을 되게 잘 썼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유들은 너무나 잘 알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 이분은 정말 그 은유를 쓸 수 있을 만큼 잘 정말 시적으로 잘 표현한 곳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게 어찌됐든 페이가 집에 물건을 바꿔놓잖아요. 조금씩. 그러면서 채워지잖아요. 새로운 걸로. 이건 사랑을 표현한 거 아닐까? 그쵸. 맞아요. 양조위가 전 여친에게 그 잡혀있던 그 마음들이 페이의 행동으로 하나하나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돼요. 마음의 정리가 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편지를 볼 수 있었을 것 같아. 네, 그래서 편지를 볼 수 마음의 준비가 완벽하게 됐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봤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스토킹하고 그 무단 침입하는 장면을 그 영화를 그 장면 자체로만 보면 안 되고 이거를 양조의 집을 양조의 마음으로 해석하면은 오히려 좀 더 말이 된다고요. 양조의 마음이었는데 양조의 마음에 남아있던 전 여친의 흔적들을 이제 페이가 조금씩 그 흔적들을 지워주는 거야. 지워주면서 양조의 마음을 정리해주는 거지. 왜냐면은 양조의 그 페이가 양조위 집에 무단 침입할 때 어쨌든 계속 양조위와 마주치거든요. 그 식당에서. 그럴 때마다 양조위와 페이가 조금씩 가까워져요. 왜냐면은 뭐 그 양조위한테 껄떡대는 건 아니었겠지만 같이 있던 그 여자 종업원이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페이가 저거 뭐 좋아해요 봐 어떤 좀 질투하는 장면도 좀 보여주고 둘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양조위가 처음에는 잘 그렇게 안 웃었지만 점점 서로 웃는 장면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좀 장면이 교차되면서 점점 양조위가 자기의 마음을 좀 덜어내고 있다. 그러면서 페이를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결국 그 마지막 캘리포니아 신 장면에서 완전히 채워진 양조위의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게 된 거죠. 제가 이거 이제 계속 이렇게 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이 영화 23일 만에 만들었대요. 이거 그리고 나무위키 보면은 나와 있는데 그 왕가희 감독이 정말 그냥 쉽게 만들어낸 영화라고 그랬어요. 정말 간단하게 이게 뭐 촬영과 촬영 사이에 잠깐 뭐 막간을 이용해서 왔을 때 그냥 가볍게 만들었다. 근데 가볍게 만든 게 이 정도 퀄리티인 거야. 그래서
이거 영가의 감독의 팬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중경사면 두 번째 건 못 찍는다.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 뭔가 본인의 날 것을 날 것을 그대로 그냥 촬영한 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그 자기가 좋았던 거를 그냥 그대로 다 오로서 표현한 거여서 이거는 두 번째 건못 찍는다. 흔히 이제 프리스타일 랩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리스타일 랩의 끝을 보여주는데 프리스타일 랩이 프리스타일인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당시 컨디션 최고자. 자기가 12시야. 막 이러니까 이게 자기가 막 접신해서 했던 거지. 이거를 두 번째 거랑 그런 느낌 하나도 못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도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대본도 완성이 안 된 상태로 그냥 현장에서 막 늘어내고 했는데 대사나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굉장히 좋고 뭐 사실 제일 그 명대사라고 뽑을 수 있는 거는 그거잖아요. 그 만년 네. 사랑할 수 있겠다. 만년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뭐 이런 대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준비 하나 없이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았고 마지막으로 음악을 내가 하면서 내가 이제 시간이 좀 돼갖고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빠뜨린 게 하나 있더라고. 음악 이거 무조건 해야죠. 음악을 빠뜨렸어. 저는 왕가희 감독 영화를 화양연화를 처음으로 봤는데 화양연화도 그렇고 중경삼림도 그렇고 그 OST가 정말 계속 반복적으로 써주거든요. 지겨울 만한데 지겨울 정도로 하나도 안 지겨워. 이게 오히려 안 나오면 섭섭하고 나오면 나올수록 점점 더 이 영화 스토리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그런 느낌의 장치로 쓰이는 느낌이어서 저는 이 영화의 노래들이 너무 다 잘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뭐 캘리포니아 드림이라는 노래인데 사실 뭐랄까요? 뭐 제가 이 음악을 라이브로 좀 들어봤는데 라이브로 들었을 때는 뭔가 그 느낌이 안 나요. 좀 더 경쾌해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를 들으면 다릅니다. 좀 더 이 영화 안에 나오는 캘리포니아 드림은 좀 더 태폐적인 느낌도 들긴 하는데 좀 더 눅눅하고 축축한 느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음악이 너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하는데 막 음악도 크게 틀고 뭐만 하면 음악이 나오고 또 그 노래 나오고 이런데 뭐 좀 지겹다는 느낌도 저는 조금 이 정도면 뭐 한 번 또 음악 나오겠다면 이건 나오겠구만 뭐 이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음악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쓰였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선곡이었고 너무 딱 알맞는 곡이었다. 그나마 이게 사운드 크기도 똑같았으면은 정말 지겹다고 느낄 수 있었을 텐데 그나마 사운드 크기로 변주를 준 걸로 자체로도 조금 더 새롭게 다가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운드가 너무 클 때랑 좀 잔잔하게 깔렸을 때랑 또 중간 정도일 때 이렇게 섞여가면서 나왔기 때문에 덜 지겨웠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이 영화의 완성도이자 이 영화 자체의 좀 뭐랄까요, 좀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는 것도 그 하나의 사운드라고 저는 봐요. 그건 맞는 거예요. 네. 화양연화도 들었을 때 화양연화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깔리는 OST가 있는데 그걸 딱 들으면 그 화양연화 떠오르듯이 이것도 캘리포니아 드림이라는 노래를 딱 들으면 그냥 중경삼이 딱 떠오를 것 같아요. 뭐 이제 영화 얘기를 이렇게까지 해봤는데 점수는 오를 것 같네요. 그래요? 네. 저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1년 동안 갔다 온 마지막 장면은 페이가 있는데 근데 이 얘기를 굳이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그 페이가 이렇게 진열대 위에서 이렇게 턱 개고 그림 그리는 그 장면이 너무 이뻐갖고 그냥 이쁘다고 해서 얘기한 거잖아 지금. 이쁘다고. 나 그거 보고 난 뭐가 있나 싶어갖고 너무 이쁘다 이렇게 하면 봤거든. 그런데 그거는 이해 갔어요. 페이가 왜 떠나는지는 이해 갔어요. 근데 페이가 왜 떠났는가? 이건 좀 고민해볼 만하다. 왜 떠났을까? 그러게요. 페이는 저는 당연히 페이가 와서 만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안 간 건 아니잖아요. 안 간 건 아니었는데 결국 만나진 않았죠. 그죠. 저는 그러게요. 노래 가사를 제가 봤는데 뭐 노래 가사에도 뭐 그런 의미가 내포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페이는 왜 갔을까요? 그냥 이 사람을 잠깐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을까요? 이게 양조위의 마음과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구석이 있긴 해요. 이제 양조위도 어쨌든 그 전 여친의 흔적을 다 비워내면서 온전히 누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된 거잖아요. 이제
조금 페이도 좀 비슷하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페이도 어찌됐든 간에 1년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감정이 정말 나의 감정일지 아니면 잠시 동안의 그 착각일지 이거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분간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나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그 보딩 패스의 편지를 남기면서 이게 주고 왔을 때는 이제 그거지. 이거에 그냥 벌어지면은 그냥 뭔가 우리의 인연은 그냥 그대로 끝이지만 이게 보딩 패스가 목적지가 안정해 있는 거였지 그냥 단순 목적지가 안정해 있는 보딩 패스가 된 건데 비 때문에 젖어져서 근데 이게 양조위가 기다리는 순간은 이제 하나의 1년이라는 기다림의 순간이 목적인 거지 목적지는 중요하지 않아진 거지. 결국 1년 동안 자기가 궁금했던 점,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좀 불안했던 점, 이 감정의 진심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던 왕페이의 그 감정을 제대로 이제 만들어서 온전한 나의 더 나은 자신의 상태가 돼갖고 1년 뒤에 돌아와서 양조위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100% 쓸 수 있는 타이밍에 딱 만난 거예요. 이게. 저는 지금 그냥 막 생각이 드는 건 페이라는 인물은 조금은 뭐 노래도 크게 들고 즉흥적이고 뭐 적극적이라고 보면 또 적극적인 것도 조금은 네, 있는 것 그쵸. 같고 뭐 집을 무단침을 한다는 게 뭐 웬만한 깡으로 되는 것도 아닐 수도 있고 굉장히 조금은 똘끼 있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똘끼가 있죠. 똘끼 있는 캐릭터인데 저는 캘리포니아에 대한 진짜 그냥 단순한 의구심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캐릭터가 그냥 즉흥적이고 이런 부분에 이런 거를 좀 표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자기가 생각하는 캘리포니아라는 곳이 어떤가. 왜냐하면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 캘리포니아 이름이 적힌 가게 이름 거기 맞나? 캘리포니아 이름이 들어 있는 그 가게 만나기로 한 거기가 캘리포니아예요. 캘리포니아잖아요. 근데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밖에서 바라보는 장면이 있다가 바로 이제 옷이 바뀌면서 뭐 비가 오는 뭐 이런 대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진짜 비가 올까 뭐 날씨가 맑다 뭐 이런 대사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페이가 오히려 좀 자기가 궁금해하는 캘리포니아 곳이 어디인가 뭐 진짜 그런 곳이 있나 이런 곳인가라는 거에 대한 궁금함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뭔가 좀 도망가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 도망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신에 대한 감정이 확실하지 않았어. 네, 그렇죠. 자신에 대한 감정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 도망이라고 표현한 걸 수도 있죠. 이제 도망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고 결론은 어찌됐든 자기 감정에 대해서 아직까지 100%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양조위는 100% 확신했기 때문에 그 곳에서 끝까지 기다렸던 거고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라면 전 여친의 편지는 결국 마지막까지 읽지 않았는데 페이의 편지는 결국 버렸지만 바로 읽었거든요. 그렇게 된 거 어떻게 보면은 양조위는 이제 온전하게 마음적으로 준비가 된 상태였는데 페이는 어쨌든 자기의 궁금증, 불안함 이런 게 다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 만나게 되면은 이 감정이 금방 끝날 수도 있고 뭐 금방 식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기 감정을 잘 몰랐던 거지. 그렇죠. 자기 감정을 제대로 몰랐으니까 이거를 제대로 내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1년의 기다림의 기약을 둔 거죠. 근데 왜 스튜디스가 됐을까? 뭐 내가 볼 때는 전 여자친구의 영향이 전 여자친구 영향 있겠지. 네. 그렇게 받아들여야겠지. 전 여자친구의 영향도 있어. 왜냐면은 거기 집에서 전 여자친구의 옷을 입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어찌됐든 그 유니폼 똑같은데 항공사에 취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영향도 있고 캘리포니아라는 곳을 어찌됐든 뭐 자기가 양조위랑 대화를 했을 때 저 돈 많이 모아놨어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저 데려갈 땐 같이 여행할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돈은 충분히 있었을 것 같은데 뭔가 자기 자신 딴에는 좀 자기 정체성을 탐구하면서 그 탐구하기로 했던 선택지 중에 하나가 어쨌든 전 여친 양조위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녀의 모습 좀 더 가까운 모습, 좀 더 당당하게 이제 양조위를 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걸 수도 있어요. 나는 오히려 스튜어디스가 된 거는 양주의 마음, 양주를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한 걸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전 여친과 양주위가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서로가 서로에게 제복을 입은 모습, 제복을 입지 않은 모습. 네. 둘 다 아니잖아. 맞아요. 그거 맞는데 전 여친과 양주위가 서로가 서로에게
너는 제복 입은 모습이 훨씬 더 나아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양조위와 이제 페이가 1년 뒤에 딱 다시 만났을 때는 페이는 양조위에게 제복을 입지 않은 뭐 당신의 모습이 좋아요라고 했는데 이제 양조위는 페이에게 제복을 입은 당신의 모습이 좋아요, 모습도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양조위의 뭔가 판타지를 이제 페이가 해소했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단은 전 여친은 제복 아닌 모습 별로네 이렇게 얘기했고, 그치. 그리고 이제 페이는 이제 페이 만났을 때 제복 안 입고 있는 모습도 멋지네요라고 얘기했고,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둘이 상반된 답변 자체도 그거를 이제 의미한다고 보고, 이런 메타포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결국에는 참 이 막상 얘기하고 뭔가 해석을 하다 보면은 스토리적인 부분에는 좀 연결이 없겠지만 뭔가 하나의 뭐가 이제 숨겨진 의미들을 조합하다 보면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라는 재밌는 포인트들이 좀 많은 영화인 것 같고, 확실히 잘 만든 영화는 맞다. 영화 너무 좋았어. 근데 진짜 짧게 만든 거 치고는 진짜 왕가희 감독이 대단하네요. 예, 진짜 오히려 좀 더 힘을 빼고 만들었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이렇게 만들어서 더 잘 만든 것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 갑자기 뭐 짧은 시간에 막 뭐 핸들도 막 흔들리면서 막 찍고 이렇게 했다는 게. 영화 저는 이거 너무 좋았어요. 이거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정말 오랜만에 뭐랄까 오랜만에 영화를 보면서 머리가 그렇게 안 아팠던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좀 사실 그런 건 아니긴 하죠. 네. 정말 오히려 뇌가 힐링되는 느낌도 많이 들었어. 저는 2부가 더 좋았어요. 2부가 더 좋았어. 저도 근데 2부가 훨씬 더 좋았어요. 내용이 더 연결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이게 그거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채널 평점을 저희가 매기면 될 것 같은데, 저는 4점으로 올릴게요. 4점 올릴 거예요? 네, 왜냐면 얘기하고 보니까 잘 맞는 부분도 있고, 와 이게 이런 영화였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냐면 혼자서 생각하기에는 되게 이게 뭔 영화지? 막 이런 생각했는데 곱씹어보고 뭐 미장센도 포함해가지고 뭐 했더니 되게 좋은 장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4.5점도 뭐 사실 저 4.5점 올라갈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뭐 5점은 솔직히 힘들어. 왜냐면은 나한테 있어 5점은 스토리까지 완벽해야 돼. 근데 스토리가 완벽하지 않은데 그냥 영상미랑 그런 미장센과 음악만으로 저는 이거 4.5점 충분히 줄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와중에 가장 0.5점 오른 거에 가장 큰 비중을 또 차지하는 인물이 왕페이? 예, 왕페이예요. 와, 왕페이 너무 이뻐. 제가 쇼컷을 한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쇼컷을 잘 어울리는 분들은 어떤 머리를 해도 다 잘 어울려요. 본판이 이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어요. 참 이게 영화가 이게 좀 새로운 느낌의 영화인 것 같아요. 뭐 특히 저는 어렸을 때 한 고등학교 때인가 한번 보긴 했어요. 근데 그때도 아마 똑같은 감정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영화를 잘 이해를 못하겠다 이러고 본 것 같은데, 지금이야 이제 좀 집중해서 이렇게 쭉 보는데 1부가 그냥 뭐가 나오겠지 이러고도 쓱 끝나.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느낀 점은 영화 별로다. 잘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나도. 근데 이제 찾아보고 뭔가 좀 알아보고 하니까 이런 게 이런 메타포들이 있었구나, 이런 게 숨겨진 게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또 다시 곱씹어 보면 대사들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음악도 그렇고 배우들의 이제 퍼포먼스적인 것도 있고 굉장히 좋은 영화다. 높은 점수 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영화도 그렇고 뭐 어떤 시리즈를 보더라도 2회차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2회차를 보는 거 안 좋아하는 이유가 2회차 때 감동을 1회차 때보다 더 주는 작품이 별로 없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작품이 정말 희소하기 때문에 저는 2회차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정말 내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 아니고서는. 그런데 저는 중경상님은 2회차를 한번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좀 굴뚝같아졌어요.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토리가 크게 의미 없고 서사만 잘 따라가면 되는 영화이다 보니 뇌가 피로하지 않아요. 온전히 영화 화면과 음악에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서 내가 놓친 씬의 그 색감과 이거를 보고 싶은 마음이 다시 들어서 이거를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한번 다시 보고 싶어요. 이거 다시 보면은 좀 더 이렇게 그 카메라 썼네, 이런 거 썼네, 이런 뭐 색감 이렇게 썼네, 이거를 놓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건 머리가 아픈 영화예요. 아 그래요? 왜냐면 뭐야 이거 뭔 내용이야?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이건 영화 그 스토리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근데 영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영화는 아닌 것 음. 같다고 이렇게 조언을 들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영화는 그냥 보고 느끼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저는 이거 자신 있게 요새 좀 머리가 많이 복잡한 일이 많았는데 와 정말 근래에 들어서 이렇게 뇌를 빼고 아무런 생각 없이 본 영화는 처음인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이 영화가 사실 어제 봤어야 되는데 어제 피곤해서 못 보고 그 오늘 퇴근하는 길에 지하철에서 봤거든요. 핸드폰 봤는데 핸드폰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집중도가 하나도 안 흔들리더라고. 그런 만큼 너무 좋았고 여러분 어쨌든 저는 이 영화 정말 추천합니다. 이거는 좀 옛날 영화에 편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저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묵혀뒀다가 이걸 왜 이제 봤지 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한 번쯤 시도해보는 거 추천드려요. 네. 이게 결국에 그 시대상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왕가희 감독님이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다면 천재 감독이네요, 진짜. 왜 이 영화를 보면서 홍콩에 가고 싶어지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거 홍콩의 뭐 반환이나 아니면 뭐 이때 있었던 시대상 같은 격변의 시기에서 일을 표현을 한 거를 정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면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근데 뭐 꽤나 이제 스토리 라인을 보고 싶다 이러면은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그걸 이 감정을 조금은 감각적으로 느끼면 되는 영화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뭐 채널 평점 매기고 마무리하죠. 채널 평점 몇을 할까요? 저는 이거 아까도 말했던 4. 우리 영화 채널 평점에서 4.5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거를 4.5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잠깐만 우리 4.5 기준이 근데 그거예요. 5점이 하나라도 나와야지 4.5점. 5점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나도 이거 5점 안 나와. 그럼 4점을 내려야 되는데. 4점? 4점에도 난 익스큐즈 되긴 하는데. 4점 되긴 하죠. 뭐 4점 되긴 한데 뭔가 이 내용을 빼고 나머지가 너무 풍부한 영화라서 이 영화는 4점 사실 4점과 4.5점의 큰 차이는 결국에 누군가의 5점이 필요하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건 4.5점을 해도 되고 4점을 해도 막 아깝다는 생각까지는 안 드는 것 같아요. 저 근데 이거 4점 해도 될 거. 4점까지는 익스큐즈가 충분히 되는 부분이고 저는 어쨌든 제 개인 평점은 4.5점이지만 저는 이거 4점 오케이 4점. 왜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스토리는 빈약한 게 맞아요. 하지만 스토리 빼고 보는 영화입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4.5점 해도 이상하지 않고요. 4점 해도 이상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명확해서 그래. 우리가 아쉬운 부분과 좋은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어떤 점수를 해도 그렇게 막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안 드는 거야. 명확해서. 참 이건 로맨스 영화인데 이 로맨스도 뭐 이해가 되지만 뭐 조금은 다른 의미로도 좀 여운이 남는 그런 좀 감각적인 영화이지 않을까. 굉장히 볼만합니다. 최근에 이런 영화 본 것 중에 폭풍의 언덕이라는 최근에 나온 그 옛날 그 소설이죠. 옛날 소설을 최근에 리메이크한 작품이 있는데 그 마고 로비 나오는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이 좀 화양연화 그다음에 중경상님과 걔가 좀 비슷해요. 스토리는 어쨌든 뭐 그것도 외국 소설이니까 유명한 소설 작품이니까 그게 스토리는 있는데 정말 영상이 이쁘거든요. 좀 그런 계가 있어서 만약에 이런 거 좋아하시면은 폭풍의 언덕 최근 리메이크된 거 보시면은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좀 그런 건 부르긴 했지만 어쨌든 중경상님 대작입니다, 여러분. 꼭 보십시오. 너무 빠졌네. 나 진짜 너무 나 진짜 너무 좋았어. 그만큼 영화 좋습니다.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되죠? 다 못 보고 죽을 순 없잖아. 감사합니다.